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뭐야, 세팅 뭐야? 오, 저희 지금 오피스로 옮겨서 아주 지금 세팅이 잘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세팅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간이고, 원래 지금 스튜디오로 준비하고 있는 공간을 아직 못 건드렸어요. 여기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다시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는 임시로, 여기 원래 커핑실인데 오늘 임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로스팅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는 거 있으시면은 Q&A도 하면서 저희 연습필 때 에듀에 이번에 말릭 우리 대표님, 최철 대표님이랑 같이 로스팅 클래스를 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겸사겸사 Q&A 겸 클래스 홍보 겸 소통 겸 해서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한 1시간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에듀 저희가 이번 오픈한 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BBSP로 완성하는 라이트 로스팅 제한성, 배치 사이즈가 달라져도 안정적인 말릭의 로스팅. 저희가 또 에듀에서 로스팅 클래스 오픈하면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로스팅 클래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래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BBSP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BBSP는 이제 많이들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BBP라고 있습니다. 그 BBP가 뭐냐면 Between Batch Size Protocol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치 간마다 이제 어느 정도 타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스팅 머신들은 이제 드럼형이든 아니면 열풍형 머신이든 이제 외장재부터 내장재까지 어느 정도 이제 철로 이루어진 그 자재들이 많이 사용을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온도계에서 찍혀 있는 온도보다 훨씬 더 열량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마다 이제 재현성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잠깐 전화 통화를 하고 오든지 하면은 이제 온도계는 똑같이 내가 원하는 투입 온도를 맞춰놨는데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온도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열을 조금 더 먹고 있어서 재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에 루틴화 시켜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항상 배치 사이사이는 일관적으로 재현성을 위해서 일관적으로 맞춰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그 BBP 다음에 이제 SP가 뭐냐면은 이제 사이즈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단어기는 한데 배치가 이제 로스터들이 보통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대용량 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소용량 배치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용량 배치를 하게 될 때 대용량 배치에서 바로 소용량 배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로스팅 머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열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용량을 이제 로스팅했을 때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에서 소용량으로 넘어갈 때 이제 열량을 어떻게 그 프로토콜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소용량에서 대용량 넘어갈 때도 이제 열량을 어떻게 로스팅 머신에 세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제가 처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말하면서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괜찮아요. 약간 월커 느낌 나거든요. 그래요? 월커 그때 할 때 대표님 나오신 적 있어요? 월커요? 아니요. 월커는 아직 네, 월커는 안 해봤습니다. 설명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양 너무 많은데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나 이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배치별로 이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되게 많이 아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일한 예를 들어 로스팅 머신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10kg짜리 사용한다고 했을 때 8kg를 넣고 볶는 거 했다가 가끔은 한 3kg 넣고 볶아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소용량 비싼 커피들은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열량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프로토콜 루틴을 어떻게 갖고 가면 되는지에 대한 대표님의 본인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주된 포인트예요? 가장 주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팅 클래스의 전반적인 거는 로스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로스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재료에 대한 이해, 기준 잡는 거 이런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네, 밟아가는 단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배치 사이즈의 어떤 프로토콜을 네.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얼마 안 계시니까 네, 어떻게 대표님의 노하우 네. 이거 어차피 비공개할게요 저희. 아, 네, 비공개할 테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공유해 주시자면. 일단은 이제 사실은 로스팅 기계를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기계마다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로스팅 기계를 드럼형 로스팅 기계를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뭐 가지고. 프로바 티노 네. 1.25kg짜리랑 프로바 12kg짜리 네. 그리고 기센 6kg짜리. 음. 근데 걔네마다 이제 다 약간 루틴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계마다 이제 로스팅 머신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맛을 지향을 했는데 점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회사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로스팅기 머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이제 재원들을 조금씩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맞춰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프로바 1kg짜리는 2010년식 이전 거예요. 그리고 프로바 12kg짜리는 2017년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식 전에 거랑 17년식이랑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2010년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프로바 같은 경우는 그 드럼이라든지 이제 전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가지고 드럼의 재질이라든지 두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량 보존할 수 있는 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방향성이 프로바스 이제 열풍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kg 같은 경우는 드럼이 좀 많이 얇아요. 아, 그래요? 많이 얇고 버너가 이제 Z 버너라 그래가지고 밀폐형 버너인데 굉장히 열량이 강하게 나오는 버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뭐 전도보다는 이제 열풍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로스터기 머신 안에 있는 이제 재원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금을 수 있는 열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로스팅 기마다 이제 그 루틴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로스터기마다 뭐 재질이나 여러 가지 용량이나 열원이나 이런 게 네. 다르니까 네. 그 로스터기마다의 어떤 프로토콜을 다르게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대표님 쓰시는 거는 프로바티노, 그러니까 네. 프로바트의 약간 좀 소형 머신 네네. 1.25kg,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 12kg, 네. 그냥 기센 6kg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기센 6kg를 예를 들어봐서 기센 6kg 같은 경우는 기센 6kg를 예를 들어서 네. 배치 사이즈 프로토콜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기센 6kg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풀 배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6kg를 다 넣으세요? 네, 저는 풀 배치를 워낙 좋아해서 6kg에도 6kg를 진짜? 넣고 프로바 12kg도 보통은 다들 10kg를 넣으시는데 저는 네. 12kg를 넣습니다. 보통 80, 70%? 네, 80에서 70%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저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좋다고. 진짜? 네, 그걸 다 넣어요? 근데 네. 그 열원이 괜찮아요? 어, 열량이 충분해요? 프로박 같은 경우는 열량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네. 예, 조금 부족하기는 그럼 한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길어짐에도 이제 짧았던 시간이랑 네. 길었던 시간이랑 별로 그렇게 크게 컵 퀄리티가 차이가 안 나게끔 이제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주로 네네네. 프로바스로 끄세요? 네, 주로 프로바스로 볶고 아니면 대용량이 이제 싱글 오리진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프로바스로 볶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스팅기대로 뭐 블렌드용이냐 싱글용이냐 이렇게 구분해 놓진 않으세요? 보통은 이제 구분을 해놓지는 않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용량 주문이 많다 보니까 네. 거의 기센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블렌드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바스로 하고 있는데 이거 월픽 같은 경우는 뭘로 많이 하셨어요? 월픽 같은 경우엔 두 가지 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 네. 두 가지 다 동시에 사용을 했고, 네. 네. 거의 싱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싱글들은 기센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좀 비싼 싱글들은 비싼 싱글들은 기센으로 거의 다 기센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우더에 들어가는 커피라든지 네. 이런 커피들은 이제 다 프로바스로 했었어요. 근데 왜 풀 배치를 선호하세요? 일단은 깔끔하게 네. 딱 용량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예. 왜냐면은 10kg를 넣으면 8점 몇 킬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1kg 포장 봉투에 포장을 할 때 네. 조금씩 덜 나오고 네. 그리고 배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한 10번에 끝낼 거를 네. 12번을 하게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생겨서 저희는 이제 풀배치를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기센 6kg, 풀배치를 선호해서 6kg를 담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뭐 5kg 배치가 있으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센 6kg 배치할 때는 네. 저희는 투입을 한 230도 정도에 투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로스팅을 쭉 하고 싱글이다 가정했을 때. 네, 싱글이다 가정을 했을 때 로스팅을 쭉 끝내고 나면은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BBP에서는 보통 다른 로스터분들이 권장을 할 때 4분 이상 시간을 갖기를 권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첫 배치가 예를 들어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배치 들어가기 전까지 네. 4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4분 보통 이상, 예, 네. 이상이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 왜냐면 첫 배치가 끝나면 이제 어쨌든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나 네. 뭐 계속 열을 올리겠죠. 네, 그리고 네. 뭐 내부의 어떤 연령이 바뀔 테니까 로스팅을 네.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전과 같은 세팅 안정적인 네. 그 세팅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4분 정도. 네, 4분 정도로 4분 이상? 네, 4분 이상을 네. 말하기는 하는데 네. 이거마저도 조금 머신마다 달라요. 이제 기생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럼의 재질이나 네. 6kg 같은 경우는 드럼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열량을 많이 이제 머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식혔다가 다시 열량을 공급을 하고 다음 배치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데 프로바 제가 사용하는 프로바 12kg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 모델이나 기센에 비해서 드럼이 조금 얇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루틴의 시간 차이가 뭐 3분, 뭐 2분 이 안에서도 바로 연속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아 진짜요? 네. 되게 효율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죠. 그만큼 드럼의 이 얇으니까 이 안에 네. 온도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맞아요. 이제 기생 같은 경우는 드럼 두께가 두꺼우니까 네. 온도를 올리는 데도 천천히 걸리지만 내리는 네. 데도 천천히 걸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간의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첫 배치 때의 어떤 그 세팅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기세는 한 몇 분 정도 하세요? 기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 프로바스는 한 2, 3분 정도 끝내요. 네, 프로바스는 2, 3분 정도에 하는데 네. 요새는 너무 여름이다 보니까 네. 2, 3분을 가지고 가면 열량이 이제 좀 너무 많이 네.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억지로 조금 더 쉬어주는 편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BBSP처럼 네, 그 기센 6kg, 6kg 다 채워서 했어요. 네, 풀 배치로. 네, 그 다음에 다음은 3kg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그 BBP 프로토콜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6kg 풀 배치를 하려면은 네. 이제 기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열이랑 열풍을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전도열의 비중이 드럼이 두껍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kg에 맞는 전도열을 이제 첫 배치에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로스팅이 끝났을 때 그때 드럼이 열량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후에 이제 뭐 내가 똑같은 배치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이제 4분 정도의 그 BBP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3kg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BBP 시간이 뭐 8분, 10분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6kg 배치 때 공급했던 열량이 드럼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빼줘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3kg 배치에 사용을 하려면은 네. 3kg 배치에 맞는 전도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많이 식혀주는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냥 식혀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식혀 안에서의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식혀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또 계절마다 이제 얼만큼 떨어뜨릴 건지 몇 분 떨어뜨릴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럼 보통 뭐 겨울이면은 네,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떨어지는 만큼 그냥 뭐 속도가 빠른 거고 네. 여름이면 좀 더 천천히. 네, 맞아요. 떨어지네요. 여름이면은 천천히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열량을 딱 맞춰놨어도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내가 원했던 것보다 열량이 좀 더 많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번에 촬영을 할 때도 그 제가 3월인가 2월쯤에 촬영을 했는데 거의 환절기쯤이라서 그 전주랑 그 다음 주랑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그 BBP를 떨어뜨리는 온도보다 조금 덜 떨어뜨리게 됐고, 네. 네,
조금 차이가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BBP를 들어보면은 이제 예. 그게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네. 뭐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배치 가려면은 4분 정도 기다려야 돼. 드럼 두께가 네. 두꺼우니까 길고 뭐 여름이면은 빨리 안 떨어지고 겨울이면 네. 빨리 떨어지고 네, 그리고 하프 배치 그러니까 풀 배치하다가 하프 배치 가면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대표님이 하면서 찾은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뭐 근데 이걸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체를 네, 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도열과 이제 머신에서 사용하는 그 열풍 네. 이것들의 뭐 비율이라든지 네. 이 머신이 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열은 이 정도 필요하고 네. 뭐 열풍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스터들이라면 좀 많이 알면은 좋은데 네. 이런 개념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확실히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kg 배치 하다가 투입 온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를 네. 엄청 싫어하시고 네. 거부감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요. 네, 제가 막 여기저기 막 가다 보니까 네. 뭐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막 네. 로스팅 한 게 너무 안 풀린다. 네. 그래서 막 요청을 주셔서 가 보면은 투입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되지 않아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럼 기본기 위주로 이번 로스팅 클래스에서 많이 녹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계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전에 궁금한 거는 네, 샘플 로스터기 네, 쓰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프로아치노로 혹시 아세요? 샘플 로스터? 샘플은 저는 이카와로 하고 있습니다. 이카와도 그게 중요한가요? 이런 배치 프로토콜이? 아니요. 이카와는 얇기도 하고 저는 거의 연속 배치를 계속 하는 편이에요. 열풍이고 이제 온도 센서가 있어서 네. 이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온도를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온도가 그 시간 동안 도달하게끔 자동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열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내가 4분까지 200도를 찍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이미 열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어넣는 열량을 좀 알아서 좀 적게 조절하면서 가는 약간 그런 머신이다 보니까 이카와는 네, 그렇게 크게 BBP를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또 막 30배치, 40배치 넘어가면 애가 막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계 보호 차원에서 좀 씌워주기는 하죠. 그러면 계절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여름과 겨울의 어떤 네. 좀 대표님만의 어떤 로스팅 노하우가 있어요? 여름과 겨울에요. 네. 보통 어떻게 세팅을 바꾸고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로스팅을 네.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투입 온도랑 예열 시간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30분 만에 예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들 제가 들었을 때는 길어봐야 40분 정도 예열을 하시는 편인데 저는 애초에 그 BBP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열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름일 때는 뭐 그걸 좀 더 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겨울일 때는 뭐 좀 더 한다든지 뭐 애초에 시작할 때 다 맞추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예를 들어 투입을 200도에 할 거야. 네.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2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이제 처음에 머신 키고 2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이제 예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200도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1시간 30분이 걸리진 않잖아요. 네. 금방 뭐 한 2, 30분이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1시간 30분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0도를 일단은 30분 만에 모든 머신들은 다 찍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로스터기 이제 앞에 막 철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져보면은 네. 차가워요.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재질들이 열을 다 먹고 있어야 네.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열량이 생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재질들이 열량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공급하는 열량이 그런 재질들을 데우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뭐 20배치 이상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첫 배치랑 뭐 두 번째 배치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분 한 거랑 네.
일단은 제가 1시간 반 동안 보통 예열을 하는 편인데 1시간 반 예열하면은 첫 배치랑 두 번째 배치랑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30분이나 40분 만에 이제 온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나타났다고 로스팅을 한다. 그러면 아마 20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와 20도면 진짜 큰 굉장히 큰 그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 번째 배치, 세 번째 배치하면 점점 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상에는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됐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드럼 안에 있는 골고루 이제 네. 열 평균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네. 이게 그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에서 오는 예열 시간은 네.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엄청 오랫동안 예열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야 일관성이 네, 맞습니다. 좋아진다. 네, 제가 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은 이제 로스터기를 켜고 적은 열량부터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소용량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뜨거워지면 대용량 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일단은 로스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량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 키고 얼마 안 됐을 때 소용량 배치랑 로스터기가 열량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 소용량 배치랑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제 프로파일로 제 기준에서는 보기가 힘든 거죠. 재현성, 일관성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프로밭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네, 최소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여름이면은 열량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겨울은 진짜 느립니다. 아... 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저는 1시간 반 정도까지 예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통 로스팅 하신 다음에 보통 대표님이 어떤 네. 스타일의 어떤 로스팅 네. 타임 한 몇 분 정도? 저는 싱글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싱글로 말씀해 주세요. 싱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8분에서 8분 30초에서 8분 40초를 안 넘기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와 진짜요? 네. 되게 그러면 그 편차가 작네요? 네. 8분 그렇죠. 30초에서 8분 40초? 네, 그 정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모든 싱글 다? 네, 모든 싱글 다 그렇고요. 이제 너무 커피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뭐 파나마, 워시드 게이샤 같은 애들은 이제 이렇게 8분 정도의 로스팅을 하면은 네. 워시드의 향미가 잘 안 나오고 되게 차같이 은은하게 나오는 커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제가 처음 배치를 해보고 이 커피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스팅 타임을 많이 짧게 가져가죠. 더 짧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막 6분, 뭐 7분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분 중반 로스팅보다 이제 좀 짧게 한 로스팅이 조금 더 향미가 폭발적이고 향미 프로파일도 조금 톤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배치를 해보고 네. 커피에 맞춰서 이제 로스팅 타임을 조금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네. 블렌딩은요? 블렌딩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블렌딩의 종류가 이제 요즘엔 여러 가지다 보니까 라이트한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프레소 전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9분 30초 정도 가는 편이고 뭐 다크한 블렌드다 그러면 12분까지도 가는 편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커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넓게 보고 온도를 제어하는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8분 30초에서 네. 8분 40초. 네, 그걸 넘지 않으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보통 오히려 짧게 가면 짧게 갔지. 네, 오히려 짧게 가면 짧게 갔지. 뭐 넘으면은 조금 제가 원하는 향미의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프로와 풀배치 하면 그 시간대 가요? 프로와 되게 풀 배치, 더 짧은데. 싱글은 그 배치가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싱글은 안 되고 네. 프로와 티노는 가능해요. 귀세는 가능해요? 기센도 가능합니다. 네, 기센도 가능합니다. 네, 기세는 워낙 드럼이 두껍고 프로바 티노도 워낙 드럼이 두껍다 보니까 네. 투입 온도를 굉장히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바 12kg는 네. 드럼이 얇다 보니까 네. 풀 배치를 했을 때 네, 그 시간 안에는 로스팅이 끝나기가 힘들어요. 훅 떨어지는구나. 네, 훅 떨어지고 아니면 시간이 길게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기계마다 가지고 있는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BBP도 달라지는 거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달라지는 거고 라고 사이즈도 달라지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짧게 로스팅하는 게 일부 파나마 게이샤 워시드 말고 또 있어요? 네, 많이 있죠. 내추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컴피티션을 나간다. 근데 굉장히 팡 터지는 커피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많이 짧게 로스팅을 하는 편이고요. 그럼 그렇게 짧게 로스팅한 거, 길게 로스팅한 거에과 네. 디게싱과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짧게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열량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부의 셀들이 이제 조금 길게 하는 로스팅보다는 많이 큰 편이에요. 다공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공질들이 수증기랑 이런 압력 때문에 많이 커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게싱 기간도 되게 짧고 네. 커피의 플레이버 발현 시간이 되게 훅 올라갔다가 꺼지는 것도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은 네. 조금 천천히 오르고 네, 천천히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고 네. 말릭은 디게싱 기간이 얼마나 정도 저희는 2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최소가 2주고 권장은 3주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좀 많이 라이트하게 하는 편이라서 네, 3주를 하고 드시는 거는 저희는 2달까지 사용을 하고 이제 만약에 조금 늦게 뜯었다, 정말 뜯었다 닫았다 뜯었다 닫았다 안 하고 한 3주나 한 달 후에 열었다, 그러면 2달 반까지도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원두를 씹어서 맛을 본다던데 네. 사실인가요? 괴담인가요? 사실입니다. 저는 씹어서 맛을 보지는 않는데 네. 많이들 이제 로스팅 대회 같은 거 가보면은 많이들 로스터분들이 다 씹어서 드셔보시거든요. 저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느껴져요. 얘가 잘 발현됐는지 그게 인지가 돼요? 라고 했는데 너도 한번 먹어봐 해서 딱 주셨는데 FTOP 어시드였는데 씹으니까 바로 시트러스랑 플로럴 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그게 향도 나는데 밀도 있잖아요. 네, 밀도도 있죠. 씹었을 때. 네. 딱 그 밀도를 느끼기에도 이게 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저는 씹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아직 멀으셨네요. 네, 맞죠. 아직 멀었네요. 네. 좀 먹는 것부터 좀 다시 배워야 되나? 그때 정민수 로서님인가? 네. 이제 그런 거 진짜 잘 하시죠. 네, 김민호 챔피언님. 네, 민호님도 씹어서 드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강조의 타겟은 어느 쪽인가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소규모로 개인 취미로 로스팅하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로스팅하는 사람의 타겟이 다를 텐데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취미인이라서 샘플러 써기로만 하고 있어서. 타겟은 그래도 좀 상업적이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터기나 이제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들은 이제 환경이라든지 머신의 배관 설치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업용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뒷부분에서는 조금 샘플 로스팅에서도 조금 내용이 있다 보니까 뭐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상업적인 로스터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100% 약간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렇죠? 같은 약배전이어도 S용, 드림용 로스팅 레시피가 달라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같은 레시피로 사용을 해도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커피를 디게싱을 이제 많이 했냐, 덜 했냐, 이런 걸로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싱글 로스팅을 아까 8분 30초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용 로스팅 같은 경우는 막 9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싱글 약배전 로스팅을 에스프레소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가 그냥 같이 싱글용으로 8분 30초의 로스팅을 끝낸 애가 네. 이제 에스프레소로 사용을 할 때 한 달 이상 디게싱을 시키면은 이제 텐션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딱 걸어 놓으면은 진짜 맛있게 나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텐션이 조금 떨어질 때 네. 에스프레소 머신에 걸면은 네. 맛있게 나온다. 네. 왜냐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의 압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브루잉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포트의 온도, 물의 온도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제 맛과 성분을 다 빼내거든요. 근데 약배전으로 로스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걸면은 너무 많은 성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손님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마셨을 때 성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맛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달 이상, 뭐 한 달 반이라든지 2달이라든지 놓다 보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텐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는 그 순간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딱 넣으면은 일단은 성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날아갔다 보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 마시기에 굉장히 딱 알맞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꿀팁이네요. 네. 아. 외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SO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말리게 QC 프로토콜이 궁금합니다. 저희 QC 프로토콜 일단은 저희는 로스팅 끝나면은 무조건 색도를 아그트누 넘버를 찍고 그리고 커핑을 바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보통은 하루 있다가 하시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로스팅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하고요. 왜요? 일단은 이 커피가 저희는 어떻게 조금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스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끝나고 바로 QC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색도라든지 커핑 뭐 그라인딩에서의 향미라든지 커핑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버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서 이제 합당한지 안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폐기를 하는 편이죠. 예. 여러분 저희 그 지금 말리커피 클래스 로스팅 클래스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지금 만들어서 언스페셜티 에듀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뒀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번 달까지, 먼저는 이번 달까지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할인이 언제 연장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아니면 이제 끝나면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로스팅을 하고 계시는 현업 그 로스터 분들이나 혹은 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커리큘럼 쭉 보시면서 원하는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한 번씩 수강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로스팅 클래스 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한마디 하시고 네, 제가 이번에 클래스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준들이 본인들의 기준에 너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SCA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색도라든지 분쇄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로스팅을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상태로 로스팅을 하시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로 도달하지 못하고 해석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이번 클래스에서. 그래서 커핑 하다못해 커핑이라든지 커핑 분쇄도, 커핑 온도, 커핑 볼의 두께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까지 다 녹여놨으니까 기준 찾으시는 거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주 베이직한 것들에 충실한 클래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세요.